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올해 지구기온이 1850년에서 1900년 평균치보다 1도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기상청은 9일 올해 1월에서 9월의 지구기온이 1850년에서 1900년 평균치보다 1.02도가 높다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당시보다 지구기온이 1도가 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앙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지구기온 2도 상승에 절반에 이르렀다는 뜻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방출과 엘니뇨 효과로 인해 올해가 사상 처음으로 1도 이상 기록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기상청의 해리스 센터 스테븐 벨처 센터장은 올해 아열대 태평양에서 강력한 엘니뇨 현상을 목격했다며 이 현상이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구기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이 있었지만 지구기온의 차이가 1도만큼 벌어진 적은 없었던 만큼 인간에 의한 영향이 지구기온을 미지의 영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이 9일 제33회 미동부 추석대잔치 후원회장인 킹홀딩스 최정일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랭글 의원은 이날 최 회장이 한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의 후원회장을 맡아 한인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감사패 수여 배경을 전했습니다. 킹홀딩스 최정일 회장은 한인사회 최대 행사에 후원하게 된 데 뿌듯한데 이렇게 감사장까지 받게 돼 너무나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미동부 추석대잔치 행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킹홀딩스 최정일 회장은 인터넷 가상화폐 K코인을 개발해 비트코인과 함께 세계업계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행사인 제33회 미동부 추석대잔치와 제19회 고급 농수산식품 박람회, 우수상품 박람회가 7일과 8일 퀸즈칼리지 스포츠필드에서 성료된 가운데 9일 행사 주최 측인 미동부 추석대잔치 조직위원회는 8일 연예인 공연회에 가진 경품 추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재외동포재단이 2016년도 재외동포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지원을 위해 2016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응하고자 하는 한인단체는 12월 18일까지 재외동포재단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용 방법은 단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로그인해서 재단 사업, 지원사업, 사업 및 신청서의 순으로 선택한 뒤 신청서를 작성, 저장 또는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제출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서는 우편, 이메일로 뉴욕 총영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 여기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이 16일과 17일 양일간 뉴욕과 뉴저지에서 미신고 여기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뉴저지는 16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 한인 동포회관에서 개최되고 뉴욕은 17일 오전 10시 30분에서 낮 12시까지 코참 4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자진신고 제도는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로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 기획단 배상록 과장은 이번 설명에서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법상의 가산세나 과태료, 외국한 거래법상의 과태료, 명단 공개 면제, 형사상 관용 조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과 이번 기회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 차례 시행된다는 점을 알릴 계획입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지배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사회주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보적 성향의 시사 주간지인 더 네이션은 영국의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의 최신 자료를 인용해 미국 민주계 유권자들의 사회주의 선호도가 자본주의 선호도를 12%포인트나 앞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유거브가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선호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계 유권자의 49%가
사회주의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자본주의를 선호한다는 유권자는 37%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8%가 자본주의를, 25%가 사회주의를 택했습니다. 공화당 유권자 가운데서도 사회주의를 선호한다는 사람이 11%나 됐습니다. 자본주의 선호도는 72%였습니다. 독립 유권자의 경우 43%가 자본주의를, 18%가 사회주의를 택했습니다. 더 네이션은 분명한 건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더 이상 불온한 단어가 아니며 꽤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의 사고가 테러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허술한 미국 공항의 보안에 대한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 공항에서 일하던 누군가가 추락한 여객기의 화물칸에 폭탄을 실은 것 같다는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의 추정이 잇따르면서 테러를 확신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관리들은 자국 내 450개 공항에서 일하는 90만 명 이상의 공항 근무자들에 대한 보안 검색이 허술하다며 그 심각성을 토로했습니다. 금속 탐지기나 전신 스캐너를 동원해 탑승 승객을 샅샅이 검사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 공항 직원들은 출입증만 차면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공항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은 줄곧 나왔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미국 공항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교통안전국은 공항 직원에 대한 무작위 검색을 강화했지만 인력과 예산을 이유로 전수조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처음으로 하루 당분 섭취 제한량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FDA가 마련한 권고안은 설탕 등 당분 섭취량이 하루 섭취 칼로리의 1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FDA는 만 3세 이상은 하루 당분 섭취량을 12.5차술, 50g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캔 콜라 한 병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또 1세에서 3세의 경우는 하루 당분 섭취량을 25g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평소 심장 발작이 있는 사람은 가벼운 수준의 초미세 분진에 단기간 노출이 돼도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심장 발작을 일으킬 위험이 상당히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유타주 인터마운틴 헬스케어 센터의 켄트 메더리트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미 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1994년에서 2014년 20년 동안 이 병원에서 심장 발작 치료를 받은 16,000여 명의 진료 기록과 기상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이런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평방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었던 날엔 당일과 그 다음날 평소 관상동맥 질환을 앓는 사람의 심근경색 발생이 맑은 날에 비해 약 15%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농도는 미 환경청의 공기질 지수로는 78이고 오염도가 2단계인 가벼운 수준에 해당됩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 농도가 가벼운 수준이더라도 관상동맥 질환자의 경우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좋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가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옥자에 제작비 전액인 5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아울러 중견 제작사인 플랜B 엔터테인먼트는 공동 제작사로 합류했습니다. 이 영화 국내 제작사인 옥자 SPC는 10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년 초 한국에 진출할 예정일 넷플릭스는 약 6,9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세계 1위 주문형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신작 옥자를 만들려면 전작인 설국열차보다도 더 큰 예산과 완벽한 창작의 자유가 필요했다며 동시에 얻기 어려운 이 두 가지를 넷플릭스가 제공해 감독으로서는 환상적인 기회를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봉 감독은 공동 제작사로 참여하고 있는 플랜 B 특유의 저돌적인 에너지가 이번 영화에 뒤섞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옥자라는 사연 많은 동물과 한 소녀의 우정,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이 둘의 모험을 그렸습니다. 영화 옥자는 현재 소녀를 연기할 배우를 오디션을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한국과 뉴욕을 오가는 촬영을 시작해 이듬해인 2017년 개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